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법 9회를 하겠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고 한 10분 했다가 수품사를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자료는 지금 김용의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여기 전국수산품질관리사의 수품사 관련된 자료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을 하는데 이거 듣는 분은 오늘부터 수산물하고 지방 공무원을 대비하면 수품사를 따고 하든 또는 정예 공무원을 하든 오늘부터 접수입니다.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에도 접수했습니다. 우짜도 관세법, 행정법 등을 책을 쓰기 때문에 관세직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관세직은 국어영어 국사는 필수고 다른 사회수학, 행정학, 행정법, 일반직은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제가 진짜 관세직은 관세법 사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품사와 관계돼 가지고 어정부에 있는 올해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모의고사 20회 오타를 좀 정리해가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깝게 2차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그분이 시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2차 서술형도 사고 20회입니다. 모의고사.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물론 책을 교재는 그린로드 사장 김태항이한테 입근무 김용희한테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수산분지관리사 기출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론서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강의하면서 내일 저녁에도 5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80선까지 같이 나갑니다. 오타 정리 이겁니다. 2017년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 서술행 20회 모의고사를 오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정부 그분도 작년에는 아깝습니다. 사업하시고 하는 게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스터디도 지금 참석을 못하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의 나름대로 정리한 오타입니다. 오타고 저분이 후배님이 또 이렇게 정리한 오타를 보내주길래 16회가 있고요. 17회 오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 솔빗 여기 보니까 22번은 솔비톨인데 솔비통을 적었다네요. 저도 이거 못 찾습니다. 이거 처음에 제가 책을 두 번째 쓸 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는데 고리를 먹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공무원 접수니까 뭘 하냐 그러면은 공무원 접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행정법 강의를 할 겁니다. 행정법 강의가 바코드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주 편제자는 김용애고 또는 그냥 편제자는 지금 현재로 같이 계속 도와주고 있는 김태항이가 그린홈 사장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는 김기용이지만 행정학 박사, 행정법 박사 김윤조 박사님이 이 책을 감수를 하고 이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지에는 주편제자 김용애 또는 편제자 김태양 그리고 주감수 법학 박사 김윤조 교수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포지를 다시 만들 겁니다. 오늘은 행정법을 강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희도 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벌고 있는 중입니다. 제 책으로 강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 이깁니다. 박군성 박사님하고 박군성 박사님이 김윤조 박사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김윤조 박사님 기본서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행정법 김용의 책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 이론을 보면요, 행정이란 뭔가, 행정법이란 뭔가입니다. 행정법이란 것은 행정작용, 행정조직, 그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 구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 작용의 한 부분으로 입법 사법 관념과 함께 역사적 제도적으로 성립발전된 관념이면서 행정은 권력 분립이란 제도와 근대 입헌 국가에 의해서 비로소 확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든지 이건 저 대륙법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륙법계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입니다. 그리고 학원 있잖아요. 행정학 같은 거라든지 또는 경제학 같은 것은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법을 공부를 할 때는 독일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권력 분립의 전제가 된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발달은 고정적 그리고 나서 그리고 현대적 고전 그리고 새로운 권력 분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현대적 전개 새로운 권력 분립. 그래서 옛날에 고전적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로크가 시민 정부 이론이라 해가지고 존 로크가 이렇게 입법과 행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는 항상 있는 겁니다. 입법과 행정을 나누면서 존 로크가 만들 때는 입법부 안에 집행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 그렇지만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는 주장을 안 했네요, 그죠? 입법하고 행정권을 주장했고 그러면서 국민 주권을 전제로 한 입법권 우월의 학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 안에 행정권과 행정권이 여당이 그러니까 집행부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몽테스쿠의 법의 정신 상권 분립이 들어갑니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상호 견제와 군행을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력 한 집단이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 한 부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상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법의 정신이 몽테스큐가 상권 분립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전적으로 나누는데 로크와 몽테스큐 법의 정신이 나오고요. 법의 정신이 전개되다가 현대에서는 입법권 우위냐 영국이겠죠. 사법권 우위냐 미국입니다. 행정권 우위냐 프랑스 독일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로벤스타인이 권력 분립의 동적 파악으로 동태적 권력 분립론을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로벤스타인 이론이 나옵니다. 헌법에 보면은 헌법의 법 단계를 보면 헌법 이론에서 보면은 법 실정주의와 결단주의와 통합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권 분립을 전제를 할 때 법 실정주의의 어떤 개념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 분립은 통합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더, 지금은 개락직이니까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은 실정법상 또는 조직상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을 보존을 해가지고 입법이란 것은 입법기관에서 권한사항이고 행정은 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이고 사법은 사법기관의 권한사항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뭡니까? 입법은 법을 만듭니다. 법을 정립 제정합니다. 행정 뭡니까? 법을 그것 따라서 법에서 법과 시행령, 시행구칙을 이런 법령을 가지고 법 집행합니다. 그걸 상권 분립이 된 사법부가 법을 선언하고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되겠죠. 3트라이앵글이 돼가지고 군행을 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식적 의미의 행정이 있고요. 행식적 의미가 국회 입법 같은 의회 같은 의회에서 담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담당하는 행식적 의미의 입법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나누면은 입법, 행정, 사법이 있을 거라는 나누어집니다. 입법은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니까 법을 제정하면 될 것이고 또는 국회 구칙도 만들 때도 역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되겠죠. 그러나 행정,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직원을 임명할 때는 뭡니까? 행정입니다. 왜? 법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명이나 집행은 행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법은 국회의원이 보면은 최근에 징계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가
판단하는 거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징계,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행식적 의미의 행정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 행정 나누는 학설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설이 있는데, 이 긍정설에는 나누어라는 겁니다. 소급, 공제설.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라고 생각하겠죠. 일본의 통설이고요. 적극설주에는 목적과 결과 실현설이 있고요. 부정설은 법단계설 켈지엔입니다. 그리고 기간 양태, 누구의 기간에 따르냐 이렇게 한 구분이 있고요. 지금은 프로스토프의 모사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공익 실현 목적이나 공동체의 사회 행성에 담당하는 점, 행정 주체의 작용,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행정이지 행정에 정의할 수 없고 모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행정관념을 기술해 있습니다. 다른 그런 작용과 구분은 입법, 그리고 입법, 행정 구분을 하겠죠. 입법은 국가기관 일반 추상적으로 성문의 복구를 정립하는 작용을 입법이라 합니다. 행정은 법률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 목적 실현하는 것이 행정이라 합니다. 사법부는 뭐겠습니까? 사법부란 것은 집행한 그 법을 판단하고 선언하겠죠. 그래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데, 과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있어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범위의 제3자 안에 공통 분자가 뭡니까? 통치행입니다. 통치행이라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많은 어떤 그 정책을 하시죠. 그런 것은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통치행위가 뭐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정치성이 있는 국가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에 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행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적 의미의 행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만일에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뭡니까? 행식적 행정은 행정부지만 실질적 행정은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입법이 되겠죠. 지금의 대통령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입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안에서도 실질적인 입법 법 정립을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걸 지금 행정법이니까 행정을 잘 보십시오. 각종 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임명, 대집행 계고, 개통실비죠. 일반 공무원의 징계, 군당국의 징발 처분,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대법관 임명,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의 직원 임명, 이거는 행정입니다. 입법이란 건 긴급 명령이라든지 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제정하는 거죠. 그게 입법입니다. 사법부는 판결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서 행정심판을 하지만 의미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개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고처분도 역시 행정부에서 하지만 통고처분은 실질적으로 법에 판단하는 거죠. 선언 판단하는 입장이니까 실질적으로 사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통치행을 지금 구분했는데, 이걸 지금 밑으로 빼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다시 통치행위를 뺀 겁니다. 이제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위를 통치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는 오토마이어가 입법도 사법도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의 국가작용이라도 합니다. 오토마이어 제4의 국가작용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오늘부터 접수하잖아요. 15년에 나왔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에 판례해야 한다. 답은 3번입니다. 왜 타사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고도의 정치성 승계를 띠고 있지만 사법심사 대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금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당국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당국에 신고를 하고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되고요.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통치행위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 부정서, 통치행위의 인정 판단 근거는 부정설, 건성설이 있겠죠. 사법심사를 제한설로 들어가야겠죠. 어떤 것은 가능할 거고 못하고 이렇게 구분하겠죠. 다만 사법부가 자제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행위를 보면요, 헌법 구정이 있고, 헌법에는 제4공화국 헌법에는 유신헌법이죠. 대통령의 긴급조치 사법심사를 대상해서 제한다고 이렇게 헌법에 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판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국정 전반에 관한 것, 비상조치라는 계엄선포, 국회 예산, 국민투표 회부. 지금은 비상조치 없고 국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 77조인가 따라가지고 계엄선포 대통령이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죠. 그럴 때는 왜 계엄선포를 했니? 이런 식으로 통치행위 범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 회부하는 것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통치행위 통제는 법적 구속이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고도의 정치성이 아닐 때는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위반을 했으면은 국가배상이 되겠죠. 위법할 때 국가배상은 국가가 적법에게 손실을 줬을 때는 손실보상이 들어갈 것이고, 위법한 공무원이라든지 영전물이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손실을 줬을 때는 손해배상을 들어갈 겁니다. 그게 국가배상설입니다. 손실보상 넘어갑니다. 가분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분리입니다. 국가 주체에 따라서, 임무 목적에 따라서 주체는 국가가 하느냐 지방이 하느냐 위임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임무 목적에 따라서는 질서행정, 경찰이 많이 하죠. 급부행정, 지금 공공복리에서는 현대 행정은 급부행정을 많이 하죠. 유도행정,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정책을 많이 따라가죠. 계획행정, 공가행정, 조달행정. 조달청에서 많이 하죠. 조달해가지고 공무원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 존재하죠. 필요한 인적 물적 수단을 확보하면서 관리하는 활동이 조달행정입니다. 로렌츠 구분이 있고요. 국가 목적, 사회 목적적이 있고요. 법적 효과에 따라서는 행정 주체, 국가기관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공무원이 군대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는 침해가 되죠. 그 침해행정은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구제가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이 공무원이 행정부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수익적 행정이 있겠죠. 허가를 내준다든지 특허를 준다든지 매너를 낸다든지 신고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수익행정이 되겠죠. 이중호까지는 국민한테 침해도 될 수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도 발생하는 것이 복고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통 권력직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비권력직 행정이 더 많을 거랍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국고행정은 사법행정을 행정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비의 국고행정은 행정 주체가 사인과 대등하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국유 일반 재산이 있잖아요. 임대한다든지 할 때는 국가에 물품 구입할 때는 똑같죠. 사인이나 똑같은 시각이 세비의 국고행정이고, 행정사법은 어찌 생각하면은 공공성을 띠면서도 사인이 공무원이 군인이 사복을 입고 활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대부라든지 수급조를 위한 물자의 매입 작용 같은 것은 어찌 생각하면은 사법 작용이면서도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론이 행시적 의미의 국고행정이지만 행정사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법적 행정에는 공법상 행정이 있고 사법상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행정이라든지 급부행정 같은 거 또 청소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쩌면 사법상의 어떤 사실행위 아닌가요? 행정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행정법의 법 체계의 어떤 기본이니까 좀 고민을 하시고 자주 감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법의 성립이 있습니다. 행정 성립은 대륙법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영미법계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법치 국가 사상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공사법 이원론이고요. 영미법계는 법의 지배, rules of law인데 공사법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 쪽에서는 행정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영미법계에서는 행정법원이 없고 그냥 일반 법원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사법이 구분이 없지만 최근에는 공사법이 있고,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 어떤 개념도 가지고 있고 절차법 중심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륙법계 국가와 영민법계 국가의 이념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발달은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영미 구분해 가지고요. 행정법의 특수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좀 쉬었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 9회를 마치겠습니다.